변호사 생활에 대해서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목이 오늘도 쾌변. 자, 한잔하시죠. 네. 쾌변. 쾌변인데요. 네, 시원하게. 너무 맛있네. 쾌변이 맛도 있어. 자, 변호사님은 늘 쾌변을 하시나요? 네, 그런 것까지요. 네, 쾌변하고 삽니다. 네, 쾌변? 화장실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쾌활한 변호사다라는 의미를 이제 축약해서 아, 네, 유쾌한 네, 쾌변. 한자로. 로스쿨이 생긴다는 소식에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다가 어찌어찌 정신 차려보니까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재판 노제을 외치며 재밌으려고 쓴 글들이 한 플랫폼에서 대상을 타고 책으로 출간, 사자가 들어가는 엘리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아재 생계형 변호사라 소개하는 박준영. 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사건 위주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손해배상 뭐 이렇게 큰 손해배상. 카테고리에서 네. 그게 이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 사건만 거기에 해당하는 일만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님 혹시 이혼? 네, 이혼도 합니다.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생경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네. 그럼 이 책은 네.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예. 그날 재판 일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아침 일찍부터 밤에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밤중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다 퇴근하고 저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면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가볍게 일기나 내 기분을 좀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게 네네.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을 나는 생계형 변호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만나본 좀 변호사들은 약간 삐까뻔쩍 막 되게 막 잘 살고 막 이런 느낌인데. 저도 이 업에 투신하기 전까지는 다들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네. 뭔가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 매일같이 점심 고민하고 뭐 먹을지 다들 뭐 일하기 싫어하고 근데 독자들의 평을 좀 보면 적나라하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리얼하다는 반응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양복정장 네, 수트를 입습니다. 보수적인 문화도 크게 한몫을 해서 여름철에 변호사협회에서 뭐 6월부터 7월, 8월 동안에 너무 더우니까 넥타이를 빼고 다니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그때부터 넥타이를 빼고 다니는 거거든요. 의뢰인하고 어떤 대화를 풀어나간다든지 사건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숫자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숙취해소를 위한 메뉴들을 파는 식당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탕, 무슨 국, 무슨 찌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막내가 일단 정해야만 합니다. 정해야만 하고 네 아직 저는 네, 저희 팀에서는 막내고요. 네, 10년 차 막내입니다. 그 사이클을 정해가지고 첫날은 탕을 먹고 그 다음 날은 국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찌개를 먹고 탕국 찌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나름의 사이클을 만들었고 이제 굴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았어. 네.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자주 네. 자주 마신다고? 자네 드시는 여부를 물어봤는데. 네 먹습니다. 자주. 그 제가 그 이제 플랫폼에 글쓰기를 했던 게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이었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나 혹은 뭐 짜증이 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갖고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돌아오는 걸 보면 저도 뭐 위안도 되기도 하고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또 오늘 샵 뒤에 일러스트를 또 직접 그려 오셨다고 하는데. 아 예. 네, 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네. 그 개그맨 하준수 씨가 네. 하카소로 이렇게 그림 많이 그려갖고 그 하시잖아요. 얹잖아요. 자, 마음의 준비할게요. 그럴까봐. 나 마음의 준비할게요. 그럴까봐.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얼굴은 들긴데 팔자주름이 세잖아. 내가 팔자주름이 좀 있거든요. 저희 하는 일 중에 복대리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본대리가 그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이제 분명히 법정에 가면 깨질 건데 그건 싫으니까 만만한 좀 전연차 변호사한테 그냥 잠깐 앉았다 오면 돼. 그러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더니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기분을 갖다가 보고의 모습을 한 변호사가 가방 들고 저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사실 되게 시원했어요.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보면 변호사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나 이건 좀 약간 너무 페이크다, 괴리감이 있다 네. 하는 뭐 장면 같은 거 그 혹시? 법정 씬 같은 데에서 네. 변호사가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극적인 증인을 데려왔다. 뒤에 이제 방청석 쪽을 가리키면 갑자기 문을 빡 열고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맞아요. 숨겨왔던 막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 한 방에 예, 재판이 예. 정리되는. 그때 속 시원하거든요. 네. 그 장면 보는 맛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다는. 없어요? 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재판은 굉장히 좀 기계적입니다. 그날 뭐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고 물어보는 내용도 할 말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그걸 다 미리 써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이 된 상태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한 5분. 어떤 경우에는 진짜 10초도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자 이런 자료 제출하셨죠?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끝. 2차 심리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피식 웃으면서 아 뭘 존경까지야. 존경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저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그게 이제 네? 묵비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체포가 돼서 구금된 상태시라면 내가 아직 이래저래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조력하에 진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좋고 다만 이제 뭐 영화나 이 드라마에 본 것처럼 네네. 고압적인 자세로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네. 하면 수사기관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태도는 좀 썩 좋진 않고요. 얼마 전에 아내분이 보낸 사연을 듣고 남편분이 그걸 반박하는 문자를 보내게 있습니다. 이 사연으로 변호사님이랑 저랑 남자 측, 여자 측 변호를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남편한테 휴게소에서 팥빙수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배부르다면 또 먹게? 이러면서 구박을 하네요. 디저트 배는 원래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휴게소에서 팥빙수 안 사줬다고 사연 보낸 사람의 남편입니다. 억울해요. 그날 떡볶이, 어묵, 김밥, 호두과자까지 다 사줬습니다. 도착하면 삼겹살 먹자고 했는데 또 팥빙수를 사달라고 하기에 안 사준 겁니다. 배부를까봐 팥빙수 안 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지혜 변호사,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팥빙수 그게 얼마나 된다고? 배부르다면 또 먹게? 이 악유행하는 말투, 이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말투입니까? 이미 배부르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신 상황에서 아내분이 탈이 나거나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어하시거나 후속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돼서 자, 재판장님,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이거 이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읽어야지 그렇게 속마음을 다 일일이 다 표현해서 그 확인을 받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니까 당신이 잘 알아서 내 속마음을 캐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내분이 오히려 배려가 좀 덜 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께서 그 팥빙수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던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꼭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의사표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처음에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 같은 그 남자 변했습니다. 디저트를 3번 먹고 4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음식이 땡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승소를 했을지 너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씩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약간 좀 너무 불리했던 것이 아닌가. 평소에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 디저트를 위한 배가 따로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정하고요. 저는 되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더 먹을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는 편입니다. 목표가 혹시 어떻게 되죠? 그게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거는 안전제의라고 호의호식 쪽이었는데 안전제일 호의호식이요? 맛이 당황스럽네요. 자, 이런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대부분 건물주요. 그거는 앞서 시도해봤는데 좀 건물 좀 어렵게 힘들어요? 네, 저희랑 과거에 계약하셨던 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돈이 아직 네, 미지급 상태인데요라고 이렇게 말끝을 끓이면 이제 그냥 잘 풀려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건 없지만 자세도 많이 낮춰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저희들도 탱기형 직장인이죠.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우리가 이제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어쨌든 이제 이겨야 되니까. 네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거라기보다 안 좋은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 더 보자마자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사건은 무조건 이깁니다. 저희랑 뭐 일하시죠 뭐라든지 별다른 근거 없이 장담하시는 경우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있어요. 원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막 된다 그래야지. 오케이. 그럼 지금 할게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결론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판사 출신이야. 판사 정관예우. 네,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승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내 승률이 70%입니다. 보통 의뢰인분들은 70%다라고 들으면 그래 내가 이길 확률이 70%나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100% 승소, 100% 패배는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뭐 6대 4로 승패, 뭐 7대 3으로 승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70% 승소에는 이게 다 100% 승소한 것들로만 70%를 채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사람 일이다 보니까 나한테 좀 애정 갖고 내 사건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까요? 이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 의뢰인들 중에 네.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네. 이제 나는 완전히 손 떼고 끝. 모든 걸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쪽이 있고 변호사 어떤 협업 관계에서 이렇게 도와서 일을 뭔가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협동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태도를 가지시면 결론에 있어서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제가 예전에 그 마약 범죄의 피고인을 변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적발된 사건이 이것이 처음이다. 라고 했는데 일이 진행이 한 번씩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숨겨왔던 이제 약들이 나오고 이제 이 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계획도 드러나고 깔 때마다 양파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 이제 늘 하시는 얘기가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제가 했어야 하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한테 보통 이제 불리한 내용들을 많이 숨기세요. 좀 별거 아닌 것들은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해서 여러 번 물어봐야 이제 겨우 한두 개씩 나오거나. 근데 이제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거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사 쪽에 있어서 뭐 팁이라고 할 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갖춰놓고 계셔야 됩니다. 관행이 이래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거가 받쳐지지 않으면 인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형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가정을 했을 때 막상 형사 재판이 벌어졌을 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사전적인 대응이 더 중요한 게 사실 형사 재판입니다. 네.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네. 방어를 해 나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도 얼마든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라고 했다가 결국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뭐 하나라도 서류를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재판은 증거에서 결국은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환상을 깼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깬 것 같으세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 변호사를 찾는 거를 되게 어렵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곤경에 처하신 분들을 도우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편하게 찾아오시는 게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던 이미지를 갖고 이 길을 택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말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좀 사람 상대하는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대신에 변호사 일을 통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 보람을 느끼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적성에 맞으실 거예요.